안녕하세요, 노멀스튜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물건은 PPS사의 M870 가스건입니다. 예전에 리뷰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때는 같은 물건이긴 하지만 스톡이 솔리드 스톡 버전이었었는데, 이번에 리뷰하게 된 물건은 이런 신축식 스톡에 M4용 피스톨 그립을 장착한 택티컬 버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건 새로 구입한 거고요. 구입한 지 한 1, 2년 되긴 했지만 그만큼 오래 사용해봤기 때문에 내구성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전 리뷰에서 확인을 못했던 여러가지 격발 실험도 같이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앞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샷건답게 배럴 내경이 상당히 크죠. 안에 잘 보면은 이너 배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쪽에는 가늠쇠가 있습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황동으로 깎인 이게 가늠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조준을 하기에는 이제 가늠자가 없어서 그냥 정렬을 했을 때 이 정도에 맞겠다 싶은 약간 때려 맞추는 식의 조준을 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이 지금 살짝 홈이 파여 있는데 빛 반사가 억제될 수 있게 위에 보면은 이렇게 물결 무늬로 서레이션이 각인되어 있죠. 자, 배럴 메탈이고요. 전체적으로 페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표면 처리를 아노다이징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 튜브도 그렇고요. 슬링고리용 마운트가 있는데 따로 고리를 포함해 주지는 않았네요. 끈을 연결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잠금 캡은 이렇게 클릭감 있게 돌아가고요. 다 풀어가지고 이 안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탄을 밀어주는 밀대고요. 스프링이 있죠. 이 앞쪽 슬링고리 마운트 빼고는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질감이 상당히 봐줄만 합니다. 총 4발의 탄이 들어가게 되고요. 둘, 셋, 넷. 추가로 넣으려고 하면은 탄이 안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발 더 넣으려면은 약실 한 발 넣고, 지금 하나 비었죠.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넣어가지고 총 5발의 탄을 장전할 수 있고요. 자, 이 브릿지 부분은 재질은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합금이었으면은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스틸로 만든 것 같고요. 자,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자, 몸체도 메탈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흑철색 같은 느낌으로 무광으로 매트하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 보면 각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장전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격발하기 전까지는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래쪽 이 버튼을 위로 눌러주면은 이렇게 강제로 열어줄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탄을 빼줄 수 있고요. 이 뒤쪽에 보이는 게 안전장치고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링이 보이죠? 이 상태가 격발이 가능한 상태고요. 반대로 밀었을 때가 안전입니다. 사선을 경계로 이 스톡 뒤쪽을 완전히 분해해서 예전에 리뷰했던 그 솔리드 스톡으로 교체를 해줄 수 있고요. 이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옵션들이고요. 지금 장착되어 있는 이 스톡의 이 양쪽을 보면은 QD 슬링고리용 마운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4용 권총 손잡이가 장착이 되어 있죠. 분해가 가능하고요. 가스건용, 그러니까 리얼 타입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옵션 그립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디자인이면은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잘 골라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스톡을 보면 여기도 M4용 스톡이 장착이 되어 있죠. 이 스톡봉이 가스건용 규격을 사용하고 있고요. 캐슬럿으로 조여져 있는 것까지 M4랑 똑같죠. 그러니까 AR15 계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총 4단 조절이 가능하고요.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여기도 아노다이징 표면 처리가 되어 있고 캐슬럿은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 이 사선 경계로 있는 이 마운트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나일론 파이버 계열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스톡도 일반 ABS가 아니라 여기 또 나일론 계열 같고요. 뒤쪽에 슬링고리는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뒤에 슬립 방지용 이 패턴들도 잘 새겨져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급탄이 될 때 위로 올려져 가지고 약실로 탄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재질은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프레스 가공된 제품이고요. 한번 볼게요. 탄 넣고 당기면은 이렇게 탄이 올라왔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밀면은 이렇게 위로 올려주게 되고요. 탄이 올라왔죠. 탄이 옆으로 안 튀어나오게 가림막이 있는데 이게 있어도 탄 특성 때문에 약간 얘가 통통거리고 뒤쪽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어서 급탄 불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있으나 마나하긴 한데 그래도 리얼리티가 살아있다는 점. 앞으로 밀면은 그대로 장전이 되게 됩니다. 볼트 캐리어는 지금 갈키는 스틸로 되어 있는데 이 캐리어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꽤 오래 사용했음에도 그렇게 많이 갈리거나 파손되는 게 없어서 진짜 파손이 되면은 그때 메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쉘 안에 이 가운데 보면은 오링이 보이는데 이쪽에 비비탄이 총 3발이 들어가게 되고요. 비비탄을 넣고 약실로 들어가면은 이 앞쪽에 이너벨이 있거든요. 이 뒤쪽 부분에 고정식 호법 고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탄에 비비탄을 한 발만 넣었을 때 그 성능을 보여주고요. 2발을 마저 채우면은 한 발은 멀쩡하게 나가지만 나머지 탄은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접에서만 비비탄을 3발 채워서 사용한다면은 꽤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자,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분해는 이 리시버에 핀 2개를 뽑으면은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트리거 박스를 분해할 수 있고요. 자, 분해한 상태에서 위쪽을 보면은 볼트 캐리어를 볼 수가 있죠. 이 안쪽 부품들은 대부분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갈리긴 해도 제가 지금 꽤 오래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사용상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네요. 자, 이제 트리거 시어들을 보면은 얘 빼고는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꽤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해머 부분도 좀 버텨주긴 하는데 앞쪽에 보면은 때리면서 생기는 자국은 좀 남아있네요. 그 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품은 이렇게 스틸로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실총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리얼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들은 전부 다 다나카웍스사의 설계고요. 얘는 그 다나카웍스사의 100% 카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부품이 100% 다나카웍스랑 호환이 가능하고요. 뭐 비록 카피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다 잘 만들어 놨긴 했는데 정작 조립 품질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락타이트 같은 그런 것도 안 발라져 있고 그냥 느슨하게 조립되어 있어서 약간 떨끄덕거리고 장소 손잡이도 보면은 유격이 엄청 심하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일도 잘 안 발라져 있고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오버를 먼저 하고 가지고 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내부는 이렇고 이 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3발의 비비탄이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이고요. 뒤쪽은 황동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탄 자체가 가스 탱크이기 때문에 뒤쪽에 가스 주입구가 있죠. 가스통을 찔러 넣어서 안에 가스를 충전하게 되고요. 사용 가스는 노말 가스도 가능하고 파워 가스도 가능했었습니다. 이 탄 자체의 내구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립 마감 관련한 부분이긴 한데 이 뒤쪽 황동 부품이 이 플라스틱 부품에서 이탈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 고무링을 끼기 위해서 이 주황색 캡이 조립이 되게 되는데 여기도 접착이 잘 안 돼서 사용하다 보면은 가운데 있는 캡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사자마자 바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다 분해해서 접착을 다시 다 해주고 오버를 해준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탄에 한번 가스를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하기 전에는
이 부품이 필요하고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주입구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가스 충전이 이런 식으로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잠깐만 바로 찔러 놓으면은 거의 바로 다 충전이 됩니다. 자, 가스가 없는 탄이랑 가스가 있는 탄이랑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정확하게 23.0이 나오네요. 23.7, 그러니까 0.7g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였죠. 몇 발 격발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발 나갔죠. 두 발, 세 발, 네 발. 여기서 다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마무리. 두 발. 자, 이제 거의 가스가 없는 소리가 나네요. 지금 실내 온도가 29도 정도 해요. 제가 야외에서 사격할 때는 4발? 4발, 5발도 거의 못 쐈는데 기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나 보네요. 뒤쪽 부분이 좀 살짝 차가워지네요. 자,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고요. 사격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리뷰는 그게 좀 오래 사용된 물건이고 이런 식으로 오버홀이 안 된 물건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능을 볼 수가 없었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집탄은 3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발씩만 비비탄을 넣고 집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발째 넣으면은 거의 집탄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한 발씩 넣는 걸로 해서 집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발 채운 거는 야외에서 궤적을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발 꽉 채웠고요. 자, 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난리가 나기 때문에 한 발씩 집으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딱 조준할 때 보니까 이쪽에 사람 머리를 조준하게 되네요. 이 동그란 게 사람 머리를 조준하면은 어깨선이랑 딱 맞게 조준이 됩니다. 재밌는 부분이네요. 8m 집탄인데 역시 샷건인 것 치고는 꽤 괜찮게 나왔고요. 근데 단발인 것 치고는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게 호법이 있어도 이 비비탄을 물어주는 고무가 항상 일정하게 물어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고무 쪽에 기름이 마르거나 다 닦이면은 그거에 따라서도 이 탄이 나가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인 것 치고는 꽤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자, 두 번째 사격은 좀 더 벌어졌네요. 그래도 나머지는 꽤 비슷한데 박혀졌고 한 발만 위에 박혔네요. 습관적으로.
아까보다는 훨씬 더 집탄이 잘 나왔네요. 의외네요. 이게 집탄이 꽤 나와줘가지고.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탄은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원래 탄마다 이게 좀 편차가 있어가지고 집탄이 많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지는 않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꽤 놀랐네요. 제 생각에는 이 오링마다 면봉에다 오일을 묻혀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정비를 해줘서 편차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총은 정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유지보수도 꽤 까다로운 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야외에서 사격을 했을 때 비비탄 한 발만 넣고 쐈을 때는 꽤 쭉쭉 뻗는 모습을 보여줬죠. 두 발 넣었을 때는 한 발 넣었을 때보다는 뭐 그렇게 잘 나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준수하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세 발을 넣었을 때는 너무 밑으로 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비비탄이 다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정도면은 거의 진짜 근접해서만 쓸 수 있는 성능이기 때문에 거의 못 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탄과 성능 부분은 다 얘기가 끝난 것 같고요.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물건은 아니긴 하네요.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해주면서 사용하신다면은 그러면은 구입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노멀스터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